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작품은요. 바로 한국 현대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이죠.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다들 난쏘공이라고 줄여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세계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가슴을 탁 치는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지옥이라는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천국이라는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이 문장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훨씬 더 깊이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난쟁이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좀 돌아가 봐야 해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 바로 1970년대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게 정말 정신없이 변하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거든요. 자, 여기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정말 모든 게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런 땅 위에서 불과 10년 뒤인 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지 고작 20년, 30년 만에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요,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이 찬란한 기적 뒤에는 아주 어둡고 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공장이 세워지고 도시가 쑥쑥 커나가는 화려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 서민들은 오히려 점점 더 가난해지는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1970년대라는 시대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거였어요. 도시 노동자들은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명분 아래 정말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일해야 했죠. 위험한 환경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농촌이라고 사정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정부가 도시 노동자들 월급을 적게 주려고 그들이 먹는 쌀값을 일부러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썼거든요. 이러니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땅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도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은 결국 도시 외곽의 산비탈 같은 곳에 나라의 허락도 없이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달동네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판자촌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난쏘공은 바로 이 수많은 판자촌 중 한 곳에 살았던 난쟁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족이 사는 동네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이 행복동입니다. 행복동. 작가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정반대되는 이름을 붙여서 그 비극성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걸 반어법이라고 배우잖아요. 가족들을 좀 볼까요? 아버지, 난쟁이, 그리고 모든 걸 묵묵히 버텨내는 어머니, 그리고 큰아들 영수, 둘째 영호, 막내딸 영희, 이렇게 세 남매가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는 언젠가 달나라에 갈 거라고 꿈을 꾸고 영수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는 꿈을 꾸면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가족의 그나마 평온했던 일상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바로 철거 개고장. 지금 당신들이 사는 이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됐으니 정해진 날까지 집을 부수고 떠나라 라는 일종의 사망 선고 같은 통지서였죠. 물론 시에서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어요. 집을 잃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을 주겠다는 거였죠.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58만 원.
그럼 시에서 이 가족의 집과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 준 돈은 얼마였을까요? 겨우 17만 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필요한 돈은 58만 원인데 손에 준 돈은 17만 원. 이 차액을 이 가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희망이 아니라 그냥 절망을 확인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탁 치고 자기 가슴을 한번 쿵 하고 칩니다. 이 짧은 행동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감이 응축되어 있는지 그 어떤 대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결국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 입주권을 부동산 투기꾼에게 헐값에 넘기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막내딸 영희가 그 입주권이라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족들 몰래 그 투기꾼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온갖 험한 일을 겪은 끝에 영희는 정말 기적처럼 입주권과 돈을 되찾아서 행복동으로 돌아오죠. 아, 이제 정말 희망이 생기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아파트 등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희가 들은 소식은 저 멀리 달나라를 꿈꾸며 공장 굴뚝 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버지가 그만 땅으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야기 곳곳에 숨겨진 여러 가지 상징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상징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죠. 먼저 제목에도 나오는 난쟁이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키가 작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작은 키, 이 신체적인 특징은요, 거대한 산업화 사회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힘없는 노동자, 도시 빈민, 바로 그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늘로 쏘아 올리고 싶어 했던 작은 공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가족의 소박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작은이에요. 왜 하필 작은 공이었을까요? 그들의 희망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저 높은 이상에 결코 닿지 못하고 결국에는 땅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이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작은 공을 쏘아 올려서 가고 싶어 했던 최종 목적지, 달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이 땅에는 없는 곳이죠. 가난도 없고 차별도 없고 억압도 없는 완벽한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상징합니다. 지옥 같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아버지가 꿈꿨던 궁극적인 이상향이었던 거예요. 난소공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즉 형식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만큼이나 형식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해요. 먼저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주인공이 쭉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총 12편의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연작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분은 큰아들 영수, 둘째 아들 영호, 그리고 막내딸 영희, 이 세 사람의 시점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똑같은 사건을 영수의 시선으로 한번 보고 또 영희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떨까요? 이 가족이 겪는 비극이 마치 여러 각도에서 조각한 입체적인 조각상처럼 훨씬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설의 문체, 그러니까 글을 쓰는 스타일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작가는 일부러 감정을 쫙 빼고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이 굉장히 건조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나는 너무 슬펐다 라거나 정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같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쓴 문장들이 오히려 독자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작가가 대신 울어주지 않으니까 그 슬픔이 고스란히 독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게 1978년입니다. 벌써 40년도 훨씬 더 지난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 21세기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전히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공감하는 걸까요? 물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1970년대의 노동 시간이나 환경을 지금과 단순 비교하는 건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훨씬 나아진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